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뒤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오늘 재판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주요 쟁점들이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석채 전 회장이 이제 부정 채용과 관련되는 12명 정도 됩니다. 네. 그중에 김성태 의원 자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정 채용에 대해 지시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공범 관계 성립되는지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단 뭐 서유열 전 KT 홍고객부문 사장이랄지 아니면 이제 뭐 인재영입실장, 김상현 인재영입실장 이런 사람들이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 채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데 이제 이 부분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질 걸 보이는데 또 하나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KT 자체가 민간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을 뽑는다랄지 할 때 어떤 부정 채용 자체는 명백히 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 회사 자체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직원을 뽑는데 위에서 지시했다고 그래서 이게 과연 업무 방해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석채 전 회장 측에서는 다투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석채 전 회장 측에서 다투는 부분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부정 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본인 자체는 일단 뭐 명단은 전달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걸 상식적으로 보면 지시를 하지 않은 걸로 봐야 하느냐. 그 부분에 좀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죠. 두 번째는 이것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채용에 관한 것은 회장 아니면 이와 관련된 임원들의 재량이 있는 것이다. 누굴 뽑든 그렇죠. 그러면 회사에 맞는 사람 뽑고 누구한테 부탁을 받아서 뽑는다 하더라도 그 부탁받은 사람이 KT에 필요한 사람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업무 방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법리적인 측면을 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증거적으로 보면 부정 채용에 관해서는 이석채 전 회장이 지시한 것을 부인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 결과는 약간 그 사실적인 측면과 이제 법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KT가 민간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이게 이제 부정 채용의 경우 부정 채용으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김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리적으로 그렇게 주장은 이석현 씨 쪽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그렇게 판단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업무방해에 관한 기존의 판례 법리라든지 채용 비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이석채 회장 자체는 이석채 회장 어떤 KT의 회장이지만 KT라는 회사 자체는 원칙적으로 이석채 회장은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고요. 공정하고 어떤 업무 공정한 채용 업무라는 KT의 본연의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 가지고 이석채 회장 개인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방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립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공정한 채용 과정이라는 것을 만약에 KT가 대외적으로 우리는 이석채 회장이 봤을 때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 임의로 채용한다는 절차를 밝히고 내부적으로 그런 준칙을 만들어놔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거라면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렇지가 않지요. 공정한 채용이나 행당에 대한 어떤 것이 정당한 업무 수행이고 정당하게 지키고자 하는 업무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벗어나가지고 그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자신의 회장이나 직위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재판의 쟁점이 결국은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재판을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성태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석채 회장이 관여했다는 12명 중에 1명, 이제 김성태 의원의 딸이거든요, 자녀거든요. 그래서 김성태 의원은 뭐 전적으로 아예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고 KT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 YTN에서 뭐 몇 번 얘기를 했고 또 YTN에서도 몇 번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본인이 부탁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한 것이냐. 근데 그에 어떤 상반된 진술들이 또 법정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유열 전 KT 홈 고객부문 사장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의원의 사무실에 가서 뭐 흰 봉투를 받았는데 거기에 뭐 이력서가 들어있었다는 그런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고 또 같이 만났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부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이석채 전 회장이 오늘 만약 유죄로 부정 채용을 한 걸로 드러나면 그 부분은 뭐 김성태 의원에게는 굉장히 이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채용과 관련해서는 청탁이 있었고, 그러면 범죄 사실 자체에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큰데 또 여기서 또 법리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검찰에서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기소한 부분 중에 부정한 청탁을 했고 채용 청탁을 했고 그래서 채용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채용된 자체를 뇌물로 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뇌물의 개념과 관련해서 이게 참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면 결국 월급을 받게 되고 그 자체는 어떻게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느냐. 네. 이제 그 부분을 또 판단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석재 전 회장과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희 업무 방해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고 그 부분은 이석재 전 회장이 다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김성태 의원은 이건 설사 부정 채용이 됐다 하더라도 이걸 과연 뇌물로 볼 수 있느냐.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다투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부정 채용과 관련된 범죄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지만 이제 뇌물과 관련해서는 네. 재판부의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또 이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